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옥새를 찾은 거린. 명나라가 고려를 자기네 영토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릴 때의 일이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벌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김초시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 공부를 조금 하여 겨우 초시에 합격하더니 그 후로는 책을 멀리하고 풍류로 나날을 보내 모든 재산을 탕진하더니 결국 구걸하며 장안을 헤매고 다녔다. 어느 날 김초시가 친구 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얼근하게 걸치고서 저작거리를 휘청거리며 지나고 있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붙어있는 방을 보며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용은 이러했다. 명나라 황제의 옥새가 감족같이 사라졌다. 옥새를 찾는 자는 명나라에서 내리는 천금상과 만호후를 받게 된다. 사라진 옥새를 찾는데 자신이 있는 자는 비천을 가리지 않을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나라에 구하라. 얼마 전 명나라에서 황제의 옥새를 잃어버렸는데 발칵 뒤집힌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름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잃어버린 옥새를 찾게 했지만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고려를 괴롭힐 작정으로 명나라 놈들이 또 다시 고려에 사신을 보내 이 난제를 풀게 한 것이었다. 김초시가 이 방을 보고 생각했다. 이 거렁뱅이 인생. 어차피 거지로 살다 갈 건데 한번 자원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고 사나. 다음 날 김초시는 대궐로 갔다. 남루와 노차림의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대궐 문 앞에서 갖은 욕을 다 먹고서야 겨우 궁궐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부상서를 만나 여기에 온 까닭을 말했다. 예부상서는 김초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런 자가 옥새를 찾겠다는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옥새를 찾을 방도가 있는데요? 글쎄요. 그 방법은 내 마음에 있을 뿐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도 김초시는 있는 것처럼 대답했다. 만일 못 찾을 경우에 어찌 되는지는 잘 아시지요? 그야 두말할 게 있습니까? 나라에 운명이 걸린 대사이니 찾지 못하면 제 목숨이 날아간다는 것쯤이야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부상서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김초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왕을 만나게 했다. 왕은 김초시에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며 작은 벼슬을 내렸다. 그렇게 김초시는 명나라 사신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명나라에 도착한 김초시가 황제를 아련하니 반기는 모습이 급진했다. 경리 옥새를 찾아준다고 온 사신인가? 먼 길에 고생이 많았도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옥새 찾는 것이 급했던 명나라 황제가 서둘러 말했다. 그럼 지체할 것 없이 지금 곧 옥새를 찾도록 하라. 그러나 김초시는 마음먹고 온 것이 있지 않았던가. 황송한 말씀이오나 지금 당장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게 웬 말인가? 청 9건대 101의 말미를 주시옵고 직한 채와 좋은 음식을 차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나라에서 가장 인물이 출중한 명기를 매일 한 명씩 보내주시되 집 근처에는 절대 사람이 접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소인이 하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청하는 것이옵니다. 김초시가 이렇게 아뢰자 황제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하늘님께 기도를 올린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리하도록 하라. 100일 말미를 줄 것이니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옥새를 찾도록 하라. 황제는 담당관에게 김초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하명했다. 그날 이후 호화찬란한 집에다 사내 진미를 매일 보내고 명나라에서도 1등 명기로만 매일 한 사람씩 보내오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을 것만 같았다. 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한동안 김초시는 매일같이 주색잡기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몰랐으니 어느덧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서야 근심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 이를 어쩌나. 내일이 100일이 되는 날인데. 그날 밤 내일이면 죽은 목숨이란 걸 생각하니 김초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난데없이 윙윙거리며 비바람이 몰아치고
후두둑후두둑 소리를 내며 붉은 빗방울이 지붕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다. 이에 질세라 대문은 덜렁덜렁거리며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란을 떠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자기 앞날을 걱정하던 김초씨는 더욱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향락을 위해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객사할 운명에 처한 스스로가 한심하다 못해 처량해지기까지 했다. 이런 인정 없이 몰아치는 비바람이 마치 벌써부터 나를 슬피 여기는 것 같구나. 대문은 계속해서 비바람에 흔들리며 삐거덕 소리를 낸다. 김초씨는 방에서 나와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삐거덕 날이 새면 죽는다. 삐거덕 날이 새면 죽는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문 소리에 하소연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유언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김초씨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밑에서 한 장정이 기어나왔다. 애구구 귀신이다. 깜짝 놀란 김초씨가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장정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에 넙죽 엎드려서 애걸하기 시작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오나 살려만 주신다면 그 은혜는 백골난망이겠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김초씨가 그 장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도무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거인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저 장정이 누군데 나한테 살려달라고 저토록 애걸하는 걸까? 가만히 있자.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저놈이 옥새를 훔친 놈 아닐까? 찾는 날이 오늘까지니 혹시 내가 자기를 꼭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나와 살려달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김초씨가 자세를 바로하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다. 내 이놈 진작 와서 빌 것이지 이제 와서 잘못했다 하니 어디 용서할 마음이 나겠느냐. 내 놈이 옥새를 훔친 것은 내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느냐. 그러나 가여운 목숨 하나를 구하려고 여태껏 내 놈 행동만 살피고 있었던 게다. 네, 나리.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내 모든 것은 다 알고 있으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놈의 본심을 알고자 하여 묻는 것이니 바른 대로 자초지종을 보아라. 네, 나리. 이제 와서 무엇인들 말 못하겠습니까? 그래야겠습니다. 소인 이름은 피거덕이었고 명나라 황제의 시종 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보니 황제가 거동할 때마다 안토백관에게 호위되어 그 위풍이 당당한 것이 무척이나 부러웠답니다. 그래서 소인도 한번 황제가 되어보겠다는 야심에서 옥새를 훔쳤습니다. 장정은 흐느끼면서 말했다. 그러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하오나 옥새는 훔쳤지만 황제를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불효에서 옥새를 찾을 용한 인물이 왔다 해서 온 나라가 뒤집히는 바람에 덜컥 겁이 났었지요. 저는 나리를 살해하려고 여기 마루 밑에 숨어 거동을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하느님께 아무런 기도도 드리지 않고 매일 기생과 놀면서 태연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호기심도 들고 겁도 났었지요. 그런데 오늘 마루 밑에 숨어서 들으니 피거덕은 날이 새면 죽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소인이 더 이상 숨어 있다가는 잡혀 죽을 게 뻔한지라 나리께서 소인을 잡기 전에 미리 나와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애걸하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나리. 그래, 옥새는 어디다 감추었느냐. 뜰한 연못 밑바닥에 소뚜껑처럼 생긴 평평한 돌이 있는데 그 밑에 감추었습니다. 장정이 그간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하자 김초씨는 그제야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아, 천운이로다. 우연하게 한숨 섞인 말이 복으로 돌아올 줄이야. 하필 저놈의 이름이 피거덕일 게 뭐람. 허허허. 김초씨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고 말했다. 그래, 내 놈 말대로 내 놈이 이렇게 먼저 와서 빌지 않았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 몰살당했을 게다. 이렇게 호령한 김초씨가 생각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꼭 참고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야. 만일 조급하게 굴었다면 내 귀중한 목숨만 잃을 뻔했어. 김초씨의 호령의 피거덕이 머리를 더 깊이 조아리며 싹싹 빌었다. 나리,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그 은혜 백골난망이겠나이다.
소인과 소인 가족의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알겠다. 날이 새기 전에 내 가족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옥새를 찾는 동시에 범인도 찾아내라고 황제께서 명하시면 나는 별수 없이 너를 잡아야 하니 말이다. 그렇게 되면 너를 살려주려고 애쓴 보람이 물거품이 되니 여기를 나가는 즉시 멀리 도망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 그렇게 피거덕은 고맙다며 연신머리를 조아리더니 달아났다. 김초씨는 피거덕이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난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 말은 나를 두고 한 게야. 드디어 100일이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궁궐 안에는 만조백관과 황제가 거동하여 김초씨의 100일 기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김초씨는 황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신은 이제 100일 기도를 끝냈사옵니다. 수고했다. 그래, 옥새를 찾을 수 있느냐? 오늘 중에 찾도록 하겠사옵니다. 김초씨가 잃어버린 옥새를 찾는다고 하자 황제는 환한 얼굴로 김초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참 수고 많았도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김초씨가 황제에게 청했다. 일꾼 500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연못에 파수병을 세워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후 일꾼을 이끌고 연못으로 간 김초씨는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면서 연못가를 한동안 빙빙 맴돌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꾼들에게 명했다. 연못에 있는 물을 모조리 퍼내라. 그 말에 수많은 일꾼들이 물을 퍼내자 얼마 크지 않았던 연못이 금방 밑바닥을 드러냈다. 그러자 김초씨는 얼른 뛰어들어 피거덕이 말한 소뚜껑처럼 생긴 평평한 돌을 들쳤다. 과연 황제의 옥새가 거기에 있는 것이었다. 김초씨는 옥새를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찾았사옵니다. 여기 옥새가 있사옵니다. 그 말에 황제와 만조백관은 모두 환성을 울리며 기뻐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이냐. 우리 명나라의 인재를 모두 동원해서도 찾지 못한 것을 소국의 사신이 찾아내다니. 그날 이후 김초씨는 약속대로 상금과 벼슬을 하사받고 고려로 돌아왔다. 그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나라에서도 왕이 내린 상금과 호부의 상서라는 벼슬을 받아 천하의 이름을 떨치면서 잘 살았다 한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